술이라고 다 같은 술이 아닙니다. 고주망태 취하게 하는 술, 씁쓸하게 목을 적시는 술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아름다운 술도 있죠. 그 술은 바로 칵테일이죠. 칵테일이 불모지였던 한국에 그 고운 빛깔과 즐거움을 섞어 퍼뜨린 남자.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좋아 일로 삼은 남자. 그는 바로 파티를 만드는 사람들 박재우 사장입니다. 늘 파티처럼 흥겹고 신나게 성공을 만들어가는 그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 매주 화요일은 파티를 만드는 사람들의 소속 칵테일바 더 플레이어 매니저들이 모여 한 주의 매상과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중요한 회의를 갖습니다. 11월 달 하루 평균 40명의 고객분들이 찾아주셨던 한 달이었습니다. 객단가는 19,899원을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였고요. 97년 시작한 더 플레이어는 현재 수도권 지역의 15개의 지점, 130여 명의 직원 중 90%가 바텐더인 칵테일 전문바입니다. 좀 더 빠른 걸음으로, 그리고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나 점장이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손님들한테 잠깐만요라는 말이 입에 완전히 배버렸어. 네, 지금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건데,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건데, 잠깐만요라고 직원들이 그냥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팁은 받았고. 객단가가 무려 23,000원의 객단가를 올린 매장이 있거든요. 종로점 데이즈. 10년 전 가게 하나로 시작한 더 플레이어는 어느새 연간 80억대의 매출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의 칵테일바 체인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냥 딱 두 단어예요. 열정. 그 하나로 지금까지 많은 결과들을, 상당한 결과들을 만들어 오셨고, 미팅 때 이렇게 항상 준비해 오시는 거나 평소에 업장에 와서 요리를 해주실 때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데코레이션 했을 때 기존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팔방미인이 아닌가. 더 플레이어의 한 지점. 그의 오후 일과는 각 지점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CEO, 즉 최고 경영자라고 하면 책상 앞에 앉아 지시만 하면 된다, 여길 수도 있지만 재우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하우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솔선수범하는 것이 그의 경영 철학입니다. 매장 인테리어는 제가 어차피 선수 다 직접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 일이라고 생각하지 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6의 감각, 천부적인 재능을 뜻하는 더 플레이어라는 상호 역시 그가 손수 지은 이름인데요. 그 이름처럼 손님들이 바라는 것을 술로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즐거움으로 풀어내기 위해 재우 씨는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쏟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절적인 변화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발렌타인, 할로윈, 크리스마스 이런 행사에 계속 여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는 재우 씨. 그는 이렇게 하루 평균 서너 개의 매장을 빠지지 않고 돌아보며 전체 매장의 운영을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 매장 곳곳에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직원들의 캐리커처를 인형으로 만들어 직원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인테리어 역시 그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입니다. 매장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세심히 챙기는 재우 씨. 지금 이 선이 여기 끊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 전기가 다 들어오는데. 직원들 역시 팔방미인 사장님 덕분에 늘 긴장하게 된다네요. 드디어 칵테일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나는 음악,
재미난 퍼포먼스, 그리고 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쇼로 이어지는 이벤트는 더 플레이어만의 고유한 문화가 되었죠. 이곳에서 손님은 보석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입도 눈도 즐거운 칵테일과 흥겨운 쇼는 기본이요.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나중에 이제 앉은 서비스라든지 직원들 같은 미소나 같은 태도들 보고 있고 이벤트 전반적으로 보고 갑니다. 손님들이 즐겁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재우 씨. 오, 굿이야. 이제 얼마 차이 안 나. 그들이 진심으로 즐거워야 손님들 역시 그들과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역전, 역전. 재우 씨는 그것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관계를 좋게 하면 제가 방문을 해도 긴장하지 않고 저 역시 편하고 직원들도 편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꾸준히 매장을 돌려고 하고 있죠. 즐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억지로 해야 되는 거면 힘들죠.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이들에겐 이 시간이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죠. 자, 12월 바쁜 12월 새로운 화이팅한 마음으로 가볍게 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아빠랑 갈 거야. 남들이 잠든 사이 일을 해야 하는 이들. 이른 새벽 산행은 무리다. 잠잘 시간도 모자라다 불평할 수 있지만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산을 탑니다. 아, 이렇게 산 타면 상쾌하다니까. 큰 이슈는 아니지만은 좀 정신을 좀 고양시키기 위해서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냥 생각나면은 가고 그래요. 바텐더란 직업은 손님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정작 본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최고 바텐더의 고지에 먼저 발걸음을 내디딘 재우 씨는 누구보다 그런 고충을 잘 알기에 후배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기가 걷고 있는 길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어떤 용기 잃지 말고 힘들어도 그 순간에 어떤 한순간에 그 고비라고 생각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강남에 위치한 바텐더 아카데미. 이곳은 칵테일 주조 과정은 물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결합해 바텐더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바텐더 학원으로 손꼽히고 있죠. 바텐더로서 이제 바에서 우리가 어떤 처음에 입문하는 그런 어떤 의미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텐데요. 지난 2000년 재우 씨는 전문 바텐더 양성을 목적으로 이곳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걸로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바텐더가 그 손님에게 그 취향에 맞는 그리고 그 손님이 원하는 알코올 도수를 초이스해서 그 자리에서 메뉴에 있는 거든 아니면 메뉴에 없는 거든 그거를 그 순간에 자기가 초이스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센스도 분명히 플레이어라고 우리 얘기할 수가 있죠. 나는 인간 박재우가 아니라 바텐더 카스로서 거울에 임하는 거죠. 웃음을 연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카스, 그래요. 카스, 대롱둥이 카스, 카스, 카스 계속 외치는 거죠. 외치면서 나는 이미 그 카스라는 하나의 그 마스크를 쓰는 거죠.
배울 것 없는 후배들을 위해 학원을 설립했지만 처음부터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난관이 많았죠. 그러니까 누가 병 돌리는 걸로 그 수개월 동안 그 돈을 내가면서 배우겠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근데 너무나 내가 5년 동안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건 아니까는 뭐 지성이면 감창이다, 그럼 한번 뭐 잘해보길 바란다 그런 마음속에서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잘 터져가지고 또 많은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은 한국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학원이 돼가지고 너무나 지금 뿌듯합니다. 영업이 끝난 시각. 하지만 재우 씨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바로 2007년도 신메뉴 개발 때문이죠. 바깥에 글라스에 물기가 없이 만들으라고. 내용물 집어넣을 때 포화할 때 조심스럽게 포화하고. 우리가 레시피 체크하고 앞에서. 최신 트렌드인 웰빙을 칵테일에 접목시켜 직원들과 함께 개발한 웰빙 칵테일. 수차례 직원 컨테스트를 거쳐 재우 씨는 몸에 좋은 각종 채소와 천연 재료들을 이용해 다양한 색과 맛, 그리고 건강까지 충족시키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내년 메뉴판에 들어갈 건데, 그래서 한 2달 동안 어떤 커머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또 이 중에서도 10개를 추릴 거예요. 메뉴판에 들어갈 사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고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메뉴판이기에 사진 한 장 한 장도 소홀히 할 수 없죠. 뭐 뒤에 뭐 맞췄냐? 이게 위에서 할까요? 뒷배경이 죽으니까 이 컬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뒷배경이 환하면 이 컬러 선명도가 살아날 텐데. 칵테일 불모지 한국에서 칵테일 바라는 개념을 정립한 더 플레어. 재우 씨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바라는 것을 먼저 찾아내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계속 또 새로운 걸 찾고 고객분들께서 오실 때 가장 말씀하시는 게 바텐더들한테 오늘은 뭐 마시지? 오늘 뭐 가져올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텐더들은 메뉴에 뭐 한 100여 가지 메뉴가 있더라도 그게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콘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이제 해소시켜주는 거죠. 새벽 3시 반. 하지만 그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늦은 시간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건 당장의 수익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이 이제 제가 선정한 책들이 있거든요. 직급별로, 입사 순별로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자기가 가족, 친구, 회사, 그리고 뭐 고객, 뭐 거래처, 뭐 다양한 어떤 그 인간관계들을 어떤 그 예제 삼아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담은 독후감을 쓰게 하는데, 직원 개개인의 발전이 회사의 미래가 된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1년 반이나 2년 정도 지나면은 그래서 그는 스스로 본보기가 되려 노력합니다. 제가 쓴 책은 사실 되게 부끄러운데 한국판 판타지라고 해가지고 2001년도 5월 달에 그 대형 서점에서 아동 부분 베스트셀러 올라가가지고 그 쇼윈도에 딱 걸려있는 거 보고 야 기분 좋다. 그러니까는 그때 정말 난 뭐 바텐더로서 세계대회 우승한 거보다 그 쇼윈도에 한번 내 책에 걸려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더 어떤 새로운 세계니까. 한계보다 도전을 먼저 생각하는 박재우 사장. 그것이 그가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말 아침, 간만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너 안 졸려? 어제 잤어? 일찍 잤어? 바쁜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서인지 함께하는 이 짧은 시간이 그에겐 소중하기만 합니다. 그럼 맛있네. 방학 같은 것도 없었어? 응? 방학. 방아 아빠? 하나 아빠가 방학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방학하면 뭐 하려고요, 아빠가? 같이 스케이트 타고 싶었어요. 그는 아들의 불만 어린 투정에 답해줄 수 없는 게 못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최고의 아빠가 되고 싶은 재우 씨. 아직 어린아이들이지만 이젠 아빠가 무척 바쁜 사람이란 걸 알고 이해해줍니다. 딱 좋다니까. 아이 내 이렇게 해봐. 하나 둘. 우와. 10년 전 손님으로 만나 아내가 된 수진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의 한 10년 살면서 그러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고 또 그러니까 내 스스로 다잡을 수 있는 건 다잡고 또 아빠가 워낙에 다른 것 때문에 바쁜 게 아니고 일 때문에 늘 바쁘고 너무 열심히 사니까 그런 열심히 사는 모습에 제가 뭐 투정을 부린다는 건 참 그러니까 미안한 일이더라고요. 사업가로서는 한 95점? 예. 남편으로서는요? 남편으로서는 한 50점? 짬이 나는 주말 오전. 같이 스키장에는 못 가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아들과 운동장을 함께 뜁니다. 땡기고 왼발. 땡기고 왼발. 발끝으로. 옆으로 돌려. 이쪽으로. 그래. 이쪽으로 보내 이쪽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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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한 거야. 아빠 너한테 못했어. 그렇지. 사랑하는 마음만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아이들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말 안 해도 제 표정이 좋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저 역시 하고 싶은데도 짬을 많이 못 낸다는 게 그렇게 미안하고 한편으로 또 제가 하고 싶은 건데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좀 그래요. (97년) 재우 씨는 자신이 위탁 운영하던 칵테일 바를 인수 파티를 만드는 사람들을 설립했습니다. 메뉴판 알겠는데 서브 메뉴판은 저희 웰빙 칵테일 같은 거 얘기할 때 그거 말씀이시죠? 그럼 아니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딱 나눠서 책을 만든 거야. 칵테일 책을 만든 거야. 네. 작은 바 하나에서 연 80억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되기까지 그는 한순간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파티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던 바닥에서 시작한 그에겐 둘도 없이 소중한 곳이기에 인테리어 하나도 모두 자신의 손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집 같은 그런 사무 공간, 나름대로 특색을 갖추면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나름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상당히 좀 창의적이고 그런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상상력을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을 위주로 구상을 했죠. 점심시간. 사무실 주방에서 재우 씨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재우 씨는 직원들을 위해 직접 점심을 준비한다는데요.
그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손수 음식을 만드는 나름의 이유가 있죠.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보통 직장인들이 월요병이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은 점심을 제가 직접 해서 제 나름대로 요리를 해가지고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장은 직원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이거 뭐야? 샐러드? 아닌데? 사장님 뭐예요? 깔보나라. 깔보나라요? 와. 라면으로 도와드릴까요? 다 됐다. 오늘의 메뉴는 그의 특기인 라면 면발을 이용한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이거 저번에 그 소스예요? 레몬 넣었으면. 훨씬 맛있어요. 맛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식당에서 먹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재우 씨의 요리는 역시 반응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예전보다도 더 이렇게 같이 직원들하고 요리를 해서 먹으니까 더 분위기도 좋아진 것 같고 화목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연중 가장 손님이 많은 연말 시즌. 간만에 재우 씨 직접 바텐더로 나섰습니다. 금요일이라서 매장에서 한번 직접 일해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이라 그런지 마음과는 달리 자꾸 손에서 병이 미끄러집니다. 큰일 나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안 되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간만에 사람들 앞에 서는 재우 씨. 베테랑이지만 손님들 앞에 서는 순간은 언제나 떨리기 마련입니다. 가게 안은 점점 손님들로 가득 차가고 드디어 이벤트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 12월 8일이죠. 너무나 멋있는 분, 우리 바텐더 카스 사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우리 카스 사장님과 떨마니 크롬과 함께하는 컨텐츠 속으로 고고! 사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바텐더 카스로 돌아온 지금 그는 누구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제 모습 같아요. 가장 저한테 서 있을 때 자연스러움이랄까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15년) 전 그저 칵테일이 좋아 19살 어린 나이에 무작정 시작한 바텐더. 멋진 칵테일 쇼를 보여주는 인기 바텐더를 꿈꾸던 그였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화려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바텐더라는 직업이 없던 시절 그는 다방 종업원, 레스토랑 웨이터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92년 패밀리 레스토랑 창단 멤버로 시작해 94년 런던 세계 바텐더 챔피언십 3위, 그리고 97년에는 세계 바텐더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바텐더라는 사람이 직접 고객이 주문을 하면 조주한다라는 게 딱 나오면서 바텐더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되겠다. 1인자가 권위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그때 처음 바텐더를 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줬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대학을 찾은 재우 씨.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강단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재우 씨는 한 회사의 CEO일 뿐만 아니라 주주학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에 대해서. 잘했어? 저는 초보장도 못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거야.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는 재우 씨. 그의 인기 비결은 바로 튀는 외모와 젊은 감각 때문이라네요. 교수님 처음 봤을 때 복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처음 놀랬는데 막 스타일 좋으시고 수업이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밌어요. 네, 뭐 실무적인 것도 잘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좀 도움이 되는 말씀도 많이 해주세요. 그 친근감이 있어요, 교수님. 너무 좋아요. I love you. 바텐더로 시작한 그가 당당히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고 최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 학기를 마무리 짓는 기말고사 날. 방학을 하면 한동안 학생들을 볼 수 없다는데요. 시원섭섭하네요. 이제 군대 가던 남자들도 생기고 하니까는 다음 학기 때는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새로 복학한 학생들은 또 모르는 애들이 있으니까는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재미 여기 밖에 있을까? 저기 있어 저기. 종강이 못내 아쉬웠던지 재우 씨가 학생들과 MT를 생각해냈습니다. 서둘러 출발하자. 그들이 도착한 곳은 대성리. 오자마자 학생들을 위해 재우 씨 솔선수범 팔 걷어붙이고 먹을거리 마련에 분주합니다. 학생들도 이에 함께 거들며 저녁을 준비하는데요. 학교에서만 있는 것보다 밖에 이렇게 나오면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만 보던 교수님 모습 말고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다 함께 거들며 마련한 저녁. 그래서인지 더 맛있어 보이네요. 올해 마지막 즐거운 정리를 가요. 네, 좋아. 그래. 건배. 선물을 가져왔어, 선물을. 칵테일 콘테스트. 글라스 종류별로 한 8가지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 주스가 한 6종류, 그 다음에 과일이 한 8종류 해서 시간은 20분을 줘. 기존에 있는 거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모두들 뜻밖의 제안에 신이 났습니다. 놀이가 결국 술 마셔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순간에 자기가 안 해봤던 그런 놀이 문화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기획하게 됐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쓰는 칵테일 잔이며 재료들까지 세심하게 손수 챙겨온 재우 씨. 칵테일 퍼포먼스. 자, 정말로 1등한 정말 괜찮은 상품이면 더플레 메뉴판 올리는 거야. 진짜? 이름 넣어가지고. 시작! 자신들이 개발한 메뉴가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손길이 바빠지는 아이들. 조그만 거 30ml. 이거 이런 수 2번. 이런 식 2번. 맛있다. 뭐야? 예약적 우리가 맛이 없어. 진하다. 그치? 리뷰가 많이 들어가서. 놀고 마시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자리를 즐거운 수업의 장으로 활용한 재우 씨. 푸짐한 상품까지 마련한 그의 센스. 이러니 학생들이 좋아할 수밖에요. 드디어 칵테일이 완성됐습니다. 각 팀별로 자기 작품을 소개시켜준다. 1분 스피치. 상큼함과 싱그러움을 느낄 수 각자 자신이 만든 칵테일에 대해 자신 있게 소개하는 학생들. 나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재밌습니다.
네, 이 칵테일 이름은 저녁을 위하여입니다. 네. 이게 딱 보시면 딱 군복 색깔을 딱 표를 냈어요. 이게 밑에 네, 있는 게 군복을- 얼룩무늬 중에 청초록. 이게 한번 이거 드셔보세요. 먹으면요. 네. 타령할 사람들도 안 해요. 일단 우울하면 풀리니까. 네. 저녁할 때까지 기다려요. 칵테일 이름은 큐티 허니이고요. 여성분들은 술이 약하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약하게 만들어주고요. 여성분들의 순수를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큐티 허니라는 의미로 알코올을 약게 했습니다. 드셔보세요. 비록 아마추어 학생들이 만든 칵테일이지만 심사만큼은 프로다운 대접을 해주는 재우 씨. 맛있네. 점수 공정한 심사에 따라 진행되는 까닭에 학생들 역시 더욱 기대되는 것 같네요. 드디어 1등을 발표하는 순간 143점에 간신! 작곡가가 계속 끊임없이 작곡에 대해서 생각하듯이 칵테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항상 제 어떤 관심사에 계속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어떤 또 개발을 통해서 또 제가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또 얻고 저는 계속 이런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CEO답게 교수로서의 역할도 남다르게 해내는 재우 씨. 그들의 즐거운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경기도 용인으로 향하는 길. 재우 씨가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건 수입보다도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파티를 만드는 사람들, 또 다른 외식업체 체인인 라면 전문점. 잘 지내셨죠? 그럼요. 깔끔하게 너무 깔끔하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이색적인 메뉴들은 재우 씨가 직접 지은 겁니다. 워낙 특이하다 보니 각종 매스컴과 인터넷에서도 인기를 끌었죠. 제가 바텐더 하면서 바에서 고객들한테 라면을 서비스로 많이 끓여드렸어요. 어느 날 손님들께서 이게 다른 같은 특정 일반 브랜드 라면집보다 더 맛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사업화해야지. 너무 아깝다고 하다가 라면 잘 끓이는데 남자 직원 한 9명, 나까지 10명 해가지고 배성리로 라면 한 50상자 사가지고 뭐 야채며 모든 해물, 뭐 소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가지고 3박 4일 동안 라면만 먹으면서 라면 개발을 했고 그때 개발한 라면이 지금의 70% 정도 메뉴를 차지하고 있죠. 잡놈 나왔습니다. 각종 해물들이 잡다하게 들어갔다고 해서 잡놈. 거시기도 나왔습니다. 모양이 거시기하다 해서 붙여진 이건 바로 못난이 주먹밥입니다. 2004년 새로운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만든 라면 전문점. 재우 씨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상호와 색다른 메뉴를 개발. 전국 11개 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70만 원이라는 매출을 올리는 외식 사업의 다크호스로 키워냈습니다. 그놈이라는 간판을 보시고 많이 들어오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이제 독특한 이름 때문에 손님분들께서도 오셔서 웃으시면서 즐겁게 드시고 이렇게 가시는 편이고요. 근데 아까 이거 시뻘건노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시선은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름도 시뻘건 놈을 이제 오는 학생들한테 뭘로 정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많이 질문해서 그 중에 고른 게 이제 시뻘건 놈이 된 거거든요. 이거 아이디어를 한번 줘도 될 것 같아요. 시뻘건노.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략은 그가 항상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일요일 아침. 누가 나가. 남들은 다 쉬는 휴일이지만 그에겐 여전히 바쁜 하루입니다. 오늘은 파티를 만드는 사람들의 큰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그의 회사에서 매달 주최하는
다트 대회가 열리는 날이죠. 다트 대회 역시 재우 씨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트로피를 이쪽에다 놓고 단체 사진 이쪽에서 찍자고. 그가 다트 대회를 여는 데에는 놀이 문화에 대한 남다른 전략이 있어서죠. 다트가 그냥 스포츠로 정착이 되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다트 시장의 전체적인 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상당히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최초의 어떤 이런 대회 출전을 했다는 거. 그저 진탕 마시고 취하는 음주 문화가 아닌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고픈 재우 씨. 그런 의미 있는 취지에 사람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Where am I from? Southern California. I've been playing for 20 years. I like it very much. Yeah. 자기가 맞추고 싶은데 맞췄을 때 그런 거 있죠. 그런 딱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아요. 즐기는 게임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자기의 그런 취미 생활이 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6회 CDF 연말 다트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해외 대회 출전자를 가리는 마지막 결선입니다. 그런데 여기 웬 줄이 이렇게 긴 거죠? 장경식 씨. 아무거나 20. 아무거나 20. 5. 1. 더 쉬워요. 자, 14라인 있었어요. 5대1 해볼게요. 왜 나? 아이고 손가락이야. 떡볶이 1인분. 좀 즐거운 분위기 연출하자고 부장님 아이디어 내신 겁니다. 이런 거 어떠냐, 옛날 추억도 살리고. 예전에 왜 잉어 그 뽑기 있잖아요. 그거 따서 한 거예요. 올라가기 때문에. 그저 승부를 위한 대회가 아니라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한바탕 즐겁게 놀 수 있는 말 그대로 파티를 만들고픈 재우 씨. 이렇게 사람들이 즐기는 가운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그의 바라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적자를 보더라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죠. 투자되는 비용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한두 달 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또 신뢰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이 이벤트도 하고 선물도 많이 걸고 상금도 최대한 많이 올리고 그러고 있죠. 결승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2명의 선수가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순간의 집중력과 섬세함을 요하는 다트. 다트 최고수인 두 사람. 막상막하의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마지막 순간. 승부는 정해졌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순간을 즐기는 놀이. 그것이 그가 추구하는 놀이 문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건전한 놀이 문화. 사실 그 사행성 뭐 바다 이야기라든지 그런 오락기계 그다음에 태폐적인 어떤 그런 그 유흥 문화 이런 부분 속에서 이런 좀 건전한 어떤 놀이 문화가 좀 안착이 된다고 한다면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또 나름대로 뭐랄까 명성이 우리 회사의 명성도 좀 알려질 것이다. 좀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는 재우 씨의 발빠른 행보가 있는 한 그의 앞날은 언제나 맑음입니다. 꿈을 위해 지은 닉네임 수레신 바카스. 하지만 사람들은 약 이름이라며 웃었죠. 그래서 카스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맥주 이름이라고 또 웃더군요. 하지만 이젠 아무도 나의 이름을 보고도 웃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바텐더 CEO 박재우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죠. CEO라는 지위도 대학 교수라는 직함도 좋지만 난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건네는 바텐더였다는 것을요. 난 언제까지나
바텐더 카스 박재우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그러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행복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 문화 관광부 장관이 되는 게 저의 마지막 꿈입니다.